오늘은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갈게 라는 아내의 문자에 저는 순간 촉이 왔습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난다는 날은 늘 늦었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회사 후배에게 바로 약속 있냐고 연락을 했고 그 후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약속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그 후배가 함께 있다는 확신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지났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 맞벌이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마케팅 관련 프리랜서로 집에서 근무합니다. 저의 직장 생활은 늘 비슷했습니다. 야근과 회식 그리고 다음 날이면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회사에 새로 들어온 후배 한 명이 자주 제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이 영상에서는 예명으로 부르겠습니다. 강민호는 일도 잘했고 성격도 순해서 상사들 눈에 괜찮은 인재로 보였습니다. 저와도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잔을 따라주며 분위기를 띄웠고 그날 술을 진하게 마신 후로는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SNS도 팔로우하고 사적인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자연스럽게 제 아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민호는 제 SNS에서 아내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엔 다들 SNS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로 후배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제 옆자리에서 형수님은 집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라며 자연스럽게 물었고 퇴근길엔 근처에 볼 일이 있는데 같이 가자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근한 후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제 퇴근 시간을 자꾸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 단순한 확인처럼 들렸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날부터였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귀가했을 때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현관 앞엔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성용 구두였고 사이즈도 제 거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얼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부엌에는 밥 먹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문을 열자 아내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둔 채 머리를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괜히 제가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면서 보니 그 신발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일이 그저 착각이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하나둘 더 생겼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 잠금이 걸리기 시작했고 거실 탁자에 아무렇지 않게 두던 폰을 요즘은 늘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는 샤워를 마친 뒤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고 저와는 짧은 대화 후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잘 때 몰래 아내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잠시 동안 민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회사 후배 강민호. 하지만 그때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이름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복도 끝에서 민호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오늘 그 시간 괜찮아요? 형은 야근이라 늦게 들어갈 거예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놈이 돌아설 때 그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 저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후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도 없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나간 뒤 곧바로 차를 몰고 뒤따라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아내가 탄 차는 낯선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신호대기 중에 제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후배 강민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 앞에서 마주 섰고 서로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가 그들이 들어간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출근해 컴퓨터를 켜고 사진과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 장면들을 다시 보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감정보다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관련 상담을 받았고 증거로 제출할 자료를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모든 걸 옮겼습니다. 공동 계좌의 자금과 제 명의의 계약서, 그리고 보증금까지. 모든 걸 제 이름으로 정리한 뒤 조용히 새집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출근하면서 아내의 메신저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날 아내와 후배가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말이죠. 그리고 난 너가 어디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이제 너랑은 끝이다. 라는 문장만 남겼습니다. 잠시 후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이혼 절차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회사 안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직원과 바람을 폈다느니, 외부로 프로젝트 파일을 유출했다느니 등등. 그 소문이 사라지기도 전에 강민호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듯하게 접힌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네요. 저는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를 파내 둘이서 도망이라고 쳤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누군가를 믿는 일에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확신으로 모든 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